네,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511-0105번, 02511-0105번 하들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리죠.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 이제 완연한 여름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또 이제 반팔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사무엘 존슨이라고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평론가가 있습니다. 18세기 때 사람이죠. 1700년대 태어나셨던 분인데, 이분이 18세기 지금으로부터 한 30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실과 지식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지식 없는 성실은 쓸모없고 유약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만 사는 것보다 지식을 쌓으면서 살아야 되는 지식의 어떤 중요함을 말씀을 했는데요. 근데 반면에 또 지식 없는 성실도 문제지만 성실 없는 지식은 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알파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미래 직업들이 뭐 40%, 50%가 없어진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식만 가지고는 위험하다. 따라서 성실과 지식을 겸비하는 이런 상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시원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저희 상담 받기 전에요. 이제 이번 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6월 9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 성장률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금융투자협회라고 있는데 200명한테 이제 채권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한 80% 정도가 200명 중에서 160명 정도가 동결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 거죠.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런 결정을 했는데요. 채권 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채권 시장은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는 역방향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자기 금리가 떨어짐으로써 채권값이 올라가는 이런 패닉 현상들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통화위원 7명이 전부 만장일치로서 의결을 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요. 이제 내일부터 미국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 자체가 30%에서 3%로 지금 현재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고용률 자체가 20만 명 정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4만 명 정도밖에 고용이 안 돼서 미국 시장의 고용 쇼크다. 고용 쇼크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많이 지연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기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성장률도 하락 위험이 있고요. 자본 유출 가능성도 낮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시점 자체도 늦어지지만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 뱅크 오브 저펜이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를 하고 금융정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정책은 오케이로 해서 일단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장률을 올리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박자로는인데요. 지금 이제 구조개혁이 문제죠. 현대상선을 포함해서 조선업 비중이 한 1.8% 정도 되는데 대량 해고가 일어나면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도 지금 0.8%로서 한국은행이 예상한 상승률보다 상당히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고요. 이를 한번 표로 한번 봐보면요. 2월 달에 1.3%이던 게 0.8%까지 떨어졌으니까 0.5%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고 볼 수가 있고 수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 정도 수출 증가율 자체, 마이너스 율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로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 기존 금리 인하 추이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예측을 하고 현재 상황을 통해서 또 미래를 예측을 하는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한 4년 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3%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2.75%로 인하를 했죠. 그리고 2013년에도 인하를 했고 2014년, 2015년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요. 2014년 이 시기하고 2015년을 한번 살펴보면 2014년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2달 만에 한 번 더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도 금리를 인하하고 3달 만에 다시 또 인하를 한 거죠. 향후 2~3달 내에 다시 말해서 8월에서 9월 정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한 번 더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좀 너무 과잉되게 부양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스티지 임팩트라고 그래가지고 블레스티지라는 어떤 개포주공 2단지를 내면 블레스티지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피노미넌 현상까지도 뭐 이렇게 지금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스티지가 전 어떤 강남 재건축을 견인을 하고 있고 강남 재건축이 일반 아파트의 상승까지도 주도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레미안 루체가 또 지난주 45대 1 나왔는데요. 2016년 서울 최고입니다. 그러면 신반포 5차는 서울 최고예요. 70대 1 나오고요. 개포 3단지 같은 경우는 100대 1 나옵니다.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가면서 올 하반기까지는 강남 재건축이 화랑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평균 분양가도 굉장히 높았죠. 3,760만 원 정도 이렇게 2단지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3,600만 원 정도 분양을 해야 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30평대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 올려서 분양을 해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과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뭐 이러한 유인책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서 시장을 약간 속이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럭셔리의 시작이다. 럭셔리. 앵커님 혹시 럭셔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럭셔리. 네. 네, 럭셔리 해서 뭐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좀 이렇게 부티나는 걸 럭셔리 하는데요. 럭셔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빌트인 커뮤니티 시설 고급 마감재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어린이집은 기본이고요. 수영장에 들어갑니다. 보통 3레인에서 6레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아침에 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부들이 식음료 해서 조식까지 넣어주는 이러한 럭셔리가 개포 2단지, 3단지 레미안 루체하임 기존에 이제 타워팰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치정실 이렇게 같이 이제 시작된 건데 강남 재건축의 럭셔리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H 아너 힐즈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3,700만 원대가 아니고 반포 라인이나 자모르는 라인이 아닌데 4천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 일반 분양이 73세대. 아까 제가 70대 1 예측을 했죠. 100대 1 예측했네요. 100대 1 예측을 한 게 일반 분양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을 컨시어지해서 이제 도우미 서비스까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럭셔리를 통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시장의 현상을 너무 편승할 게 아니고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신반포 자이가 한강 조망권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37대 1, 8대 1 나온 게 정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레미안 블레스티지는 33대 1 나왔는데 이게 저는 비정상으로 봅니다. 비정상으로 보고 당연히 개포 3단지도 비정상, 레미안 루치하임도 비정상인데 그러나 비정상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한다 그래서 가격이 뭐 상승이 멈추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뭐 약간 하락을 하거나 스테디하게 가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실거주 목적이면 강남 재건축을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투자 목적이면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5천에서 6천, 레미안 서초 SDGS 같은 경우도 우성 아파트 3단지 같은 경우는 4억이 올랐어요. 4억이 1년 반 만에 어떤 과일 양상이 보이겠지만 저금리가 이러한 강남 재건축의 가격 상승을 견인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강남 재건축이 가고 내년 말까지 부동산 시장이 미국 금리가 2%로 갑자기 인상하지 않는 한은 화랑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부터 이제 럭셔리한 강남 재건축 매물 이야기까지 한번 다양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저희가 한번 받아보면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2013년 12월에 네. 강남 논현동 244-17번지 불량 원룸을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네. 향후 전망하고 이걸 보유할지 매도를 할지 그걸 한번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논현동 244-17번지 이제 분리형 원룸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투자용으로 하신 거 지금 거주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예, 투자용입니다. 아, 투자용으로요. 네, 그 당시 지금 얼마에 기간이 매입하셨죠? 2억 8천이요. 2억 8천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논현동에 이제 분리형 원룸 이제 투자를 하신 건데 저희가 한번 보유할지 매도할지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리형은 얼마 주고 매수하셨나요? 예, 2억 8천입니다. 2억 8천만 원. 예. 그러면 세는 얼마 정도 주고 계신가요? 뭐 월세 주시나요? 전세 주시나요? 지금은 전세 주고 있습니다. 아, 전세. 2억 8천만 원 정도 분리형 원룸인데 전세가 얼마 나가나요? 2억 5천에 지금, 2억 5천. 분리형 원룸이라는 거는 네. 방 한 칸 있고 방이 또 거실이 있다는 거죠? 예, 거실이 있고. 몇 평이에요, 이게? 네? 몇 평? 전용 면적이 12평입니다. 12제곱미터요? 12평, 전용 12평. 면적. 아, 예. 전용 면적이 12평? 예, 그럼 거의 투룸 사이즈로 나오네요. 예, 예. 사이즈는 굉장히 화장실이 두 크고. 개고요. 이거 그러면 한 3억대 초반 뭐 중반까지 지금 가고 있나요? 예, 뭐 시중에서는 뭐 3억 3천, 3억 4천 뭐 이야기를 3억 하시더라고요. 3천, 3억 4천. 예. 이거를 월세로 놓으면 뭐 한 2천에 80이나 9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월세는 천에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았거든요. 아, 천에 110만 원. 예. 그러면 1년이면은 뭐 한 1,300에서 나누기 한 3억 하면은 4% 이상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예. 4% 이상 수익률이 나오면 첫 번째로 수익률은 괜찮아요. 수익률. 예. 수익률 측면에 있어서는 오케이다. 그리고 강남구청역하고 여기 보면 선정릉역하고 뭐 도보로 한 4분, 5분 정도 걸리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예. 지역이 한 1종 주거지역이죠? 아니면 2종입니다. 아, 2종이에요? 예. 이쪽 좀 언덕이 좀 있어서 2종이네요. 저 1종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이쪽 지역이 전반적으로 2종 주거 지역인데 그럼 몇 층으로 지금 건축이 됐나요? 4층입니다. 4층. 예. 1층은 캐노피 주차장이고요. 1층은 피로티. 예. 피로티고 2, 3, 4 이렇게 올라가 있죠? 예, 예. 그럼 나중에 이제 5층으로 뭐 재건축을 할 수도 있겠네요. 2종이라고 하면 1종이면 4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재건축 두 번째 먼 훗날 이야기죠. 먼 훗날. 예. 이게 지금 새 신축으로 2014년에 매수하셨다고? 2013년? 예, 2013년 12월이고 12월 신축이죠, 이게? 예, 신축입니다. 예, 신축 기준으로 해서 월세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오래된 것들은. 그래서 이제 먼 훗날 20년, 30년 이후에도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건데 예.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오케이니까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 제가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금리가 지금 0.25%인데요. 네. 미국 금리가 2%를 넘는 시점에 있어서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금리가 언제 2%를 가냐면 내년 네. 말에 급하게 올라가면 내년 말에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3, 4년 정도는 더 가야지만이 미국 금리가 2%를 갈 것이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3, 4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하시고 예. 그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뭐 매수를 갖고 있어도 네, 상승 당분간 효과가 보유를 하셔야죠. 상승을 할 수 있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논현동의 분리형 원룸 저희가 한번 수익률을 점검해 봤더니 지금 수익률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금리에 따라서 한번 매도 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네, 지금 전세 거주 중인데요. 네, 이 하남 이사지구 프로지오 1타랑요. 네, 고덕주공 5단지 35평이랑 네. 두 곳 중에서 이제 매수할지 고민 중이거든요. 아,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지금 고덕주공 35평 보고 계시다고 하셨고, 하남이산 프로지오 1차는 이제 몇 평 보고 계시죠? 34평이요. 34평이요. 둘 다 34평, 35평대 보고 계시네요. 네, 실거주용으로 한번 매수 전망 어디가 나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덕주공 5단지는 여기에서 예.
거리가 좀 있을 텐데, 한 몇 분 정도, 한 3, 4분 걸리나요? 5분 걸리나요? 예, 한 5분에서 10분이라고. 예,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남미사 푸르지오요? 예, 프로지오 1차요. 하남미사 푸르지오 1차. 그러면은 이거는 한 6억대 정도 되는 거고요. 네. 하남미사 푸르지오 이거는 한 5억대 정도 되나요? 예, 한 5억 5천 정도. 5억 5천. 네. 고덕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2, 3,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멸실이 되어 가지고 네. 조합원분을 살려 그러면은 취득세가 4.6% 나와요. 네. 이거 5, 6, 7단지 같은 경우는 한 2,000세대, 1,800세대씩 해가지고 한 6,000세대 정도 되는데 취득세가 네. 뭐 한 6억 이하라고 하면 1%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2, 3단지보다는 현재 시점에 있어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니까 2, 3, 네. 4단지보다는 그래도 한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납니다. 세금 2천만 원 정도 네.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단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5단지고요. 네. 근데 하남미사 푸르지오가 5억 5천이라고 그러면 이제 네. 고덕하고 하남미사하고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고덕 같은 경우는 이쪽 고덕역 쪽으로 지하철 9호선도 들어오고 이 네. 고덕 단지 같은 경우가 한 2만 세대로 형성이 될 거예요. 2만 세대. 네. 고덕 네. 중앙아파트가 재건축을 전부 하면 이게 한 5천 세대 가까이 4,900 몇 세대고요. 3단지 네. 같은 경우도 한 4천 세대 정도 되고 전부 합치니까 여기 보면은 레미안 힐스테이트 고덕 시형도 있고 1단지도 있고 합치면 한 2만 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네. 하남미사도 한 2만 세대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하남미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다시 말해서 네. 이 고덕 주공의 아파트 값을 끌어내리고 있는 데가 하남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덕 주공은 떨어지고 하남미사는 과열돼서 올라가는 이런 추세예요. 그래서 한 네. 1억 정도 갭이 난다고 하면은 네. 고덕 단지가 더 나아요. 아, 네. 2억 정도 갭이 난다 그러면 하남미사가 나아요. 그래서 작년 네. 올해 초까지 하남미사를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갭 자체가 뭐 1억에서 한 1억 5천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제 고덕 주공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프리미엄 자체도 많이 붙었고 하남미사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도 서울권이고 또 학군도 서울 네. 학군이고 학군도 좋잖아요. 그래서 네. 하남미사보다는 네. 고덕 쪽으로 고덕 5단지 쪽으로 매수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지금 매수하지 않고 혹시 2년 뒤쯤에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왜 2년 뒤에 실거주 목적이라고 그러셨죠? 아, 근데 지금 전세 사는데 2년 뒤에는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2년 뒤에 안 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금리가 2%로 급격하게 올라가면 집값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강남 재건축이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년까지 내년 12월, 내후년 2월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스테디하게 계속 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2018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은 떨어지지 않아요, 서울. 2018년에 조정받는 데는 뭐 파주 운정 신도시랄지 그다음에 옥정 신도시랄지 수도권 외곽에 서울 접근성이 1시간 정도 이상 정도 차이 나는 거리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이 떨어진다는 거지 서울이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 지금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실거주용으로 두 아파트 한번 전망 비교해봤습니다. 고덕주공과 이제 하남미사 푸르지오 알아봤는데 1억 정도의 갭이 난다면 고덕주공 5단지 쪽으로 매수 의견 실어주셨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제 주택이 네, 광진구 구이동의 현대 프라임 아파트 67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평형은 67평 평형이고요. 네, 지금 제가 12억에 매매를 했는데 지금 시가는 거의 한 10억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제가 네. 인테리어를 좀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11억까지는 부동산에서 매매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거를 매매를 하고 지금 압구정동의 한양
3차가 39평형인데요. 한양 네. 3차 39평형이 네. 대지 지분이 18평형 나오는 대지 지분이 네. 그게 16억 정도의 매매가 나와 있는데 네. 그거를 매매를 해서 음. 보유하고 있는 게 더 옳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는 투자 수익을 1, 2억 투자 보는 걸로 움직이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네. 좋겠는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유하신 주택 향후 전망 알아보고요. 압구정도 한양 3차에 한번 현황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현대 프라임 같은 경우가 네. 12억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게 한 10억 정도 간다는 거죠? 네, 네. 인테리어가 67평이라 그랬고 이게 대형평이고 이게 30평대 같은 경우는 33평 이런 것들은 한 6억대 후반 정도 갈 것 같아요. 6억대 후반 정도. 그래서 30평대면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60평대 네. 이거는 바로 매도하세요. 매도. 네. 바로 매도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워낙 강남 재건축이 좋기 때문에 지금 팔면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2, 3년 지나면 팔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형평형 다 아시다시피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긴 하지만 대형평형 그리고 재건축도 굉장히 요원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압구정 네. 현대 옆에 한양 아파트 3차 이거 말씀하시죠? 네.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보고 이렇게 관심 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기다 구역을 다시 6개로 나누겠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이제 라이프 미성 근데 아파트가 너무 많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2달 만에 1억 올랐어요.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네. 이게 네. 지금 1번이고 압구정 신현대가 2번이고 압구정 구현대가 3번. 여기가 4번. 시청자님이 말하는 압구정 한양 3차 같은 경우는 지금 5구역이에요. 5구역. 5주구라고 네. 할 수도 있고 5지구라도 할 수도 있는데 5구역이고 그다음에 한양 5차, 7차, 8차 이게 이제 6구역이죠. 그래서 네. 이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20억이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뭐 시장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30평대 기준 했을 때. 그래서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거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시기예요, 시기. 시기가 언제냐. 이거는 추진위원회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동대표 회의들끼리 둘이 싸우고 있거든요. 이게 구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40년 됐어요. 1976년에 이게 지어져 가지고 40년 된 아파트인데 추진위원회도 없고 추진을 준비하는 동대표들이 2개로 나눠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아파트가. 물론 한양아파트는 상황이 틀리겠지만 가면은 전부 같이 가고 어느 주구가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갈 수는 없는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가고 이거는 굉장히 늦게 가고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보조를 맞춰서 갈 텐데 첫 번째로 시기가 너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많다. 두 번째로 이게 대지 면적이 18평이라고 그러셨나요? 네네. 대지 18평이 16억이라는 거죠? 네. 그럼 평당 얼마인가요? 9천만 원 정도 되나요? 9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 3.3제곱미터당 9천만 원이면은 굉장히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물론 20억이 넘어가는 건 확실한데 이게 39평을 31평도 있고 그러는데 구현대 같은 경우는 39평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물건이 없어서? 네네. 그래서 39평을 가지고 33평을 간다 손 치더라도 추가 분담금이 뭐 동네 부동산에는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추가 분담금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 추진위원회도 없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는 조합 설립이 되고 관리 처분이 가야 되는데 관리 처분 가는데 한 7년 보시면 됩니다. 7년. 빠르면 5년인데 보통 한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16억에 구입을 하셔가지고 추가 분담금 뭐 한 2억 정도 예상한다 손 치더라도 18억 정도의 33평대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이게 7년에서 10년 뒤에 입주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20억은 가겠지만 그래서 네. 투자 목적으로는 좀 보류를 하셔가지고 투자 목적으로는 2017년 12월에 투자하세요. 12월. 2017년 12월. 2017년 12월이요? 네, 이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종료가 돼요. 물론 연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갔을 때는 강남 재건축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되면은
금액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금은 내린다고요? 네. 그렇죠. 예. 얼마를 내릴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조정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10억을 벌면 5억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되면 절반 정도를 세금을 내는 정책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과열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보류하시고 정투자를 원하시면 2017년 12월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하나만 더, 그 현대 지금 이제 아파트 시간 관계상 컨펌수도 안 되나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방송 끝나고 네. 제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구이동 현대프라임 같은 경우 이제 대형 평수기 때문에 한번 매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한번 한양 3차 재건축 투자 전망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주사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부동산 세금 팁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 도시기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상담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릴게요. 저희 곧 매물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